2023년 3월 26일 위험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바뀐 이유는 조금 내려와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서고요.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4월이 조금 정리가 필요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말, 5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셀인 메이에 따라서 전략이 응용되는 컨트 투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그레이드 자체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 다음에 바로 드릴 내용인데요. 차트에서 상단에 있는 이 내용요. 그러니까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위험이 어떻게 잘 방어가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5에서 딱 10월 사이 이 구간에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내줘야만 연말 랠리가 생각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난번부터 쭉 이어지는 거고 여기 전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일본의 금리 인상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도 봤는데 2008년도가 여기에요. 2008년도 여기고 여기가 2008년도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 두 개가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지금 여기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에 와 있어요. 와 있긴 한데 한 번 정도 더 찍고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2020년에 꼬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꼬리를 만났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3,500 선에 오면은 가운데 선보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요런 꼬리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꼬리 때문에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물 옵션도 스톱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물 옵션은 좀 더 자본력이 좀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은행 위험입니다. 미국 은행 위험 때문에 이제 SV 파산도 막지 못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예금자 보호를 하더라도 그 보호는 그냥 말뿐인 거죠. 다 보호하려고 하면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게 블러핑이란 건데 이게 10이란 걸 통해서 통화 순수에서 100으로 만들어서 90이 대출로 나가는 시스템에서 말로 이거를 다 보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를 소환한 미국은행 파산들이고 이 파산들에 대해서 연쇄가 되는 거고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워린 버핏은 맨날 성공했지만 워린 버핏은 안 무너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워린 버핏이 투자하는 애들 일부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워린 버핏조차도 투자하지 않은 은행들은 더 위험한 은행들이 되고, 그게 시장에 돌아다닐 겁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옐렌 장관도 필요시 예금 추가 보증을 준비돼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엔 풀로 안 해준다는 말을 그냥 돌려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은행 안정 운전해서 하겠다 했지만 은행의 자산 대비해서 대출이 90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보다 이게 큰 상태에서 이거를 지준율로 아무리 바꿔봤자 이게에서 완전 파산이 나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은 투자를 장기 투자는 안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흐름을 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 자체는 너무 흐름 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없으면 현금 비율 30%까지 땡겨서 맞추시고 지금 익절 나오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은 전부 다 현금 비율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추가 투자는 진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들어가시고 나머지들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확실하다의 기준은 100% 수익은 나을 것 같아. 그걸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위험입니다. 42에서 44 정도밖에 안 올랐죠. 이거는 왜냐면 파장이 우리나라에 안 오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파장이 넘겨서 우리나라로 오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CDS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은행에 따른 위험도가 이렇게 쭉 떨어진 것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반등이. 그래서 5월 전에 마지막 랠리를 한번 하고 또 내려가는. 결국은 랠리 해봤자 330이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부도가 나는 기업도 있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순환매 이게 메인 DC가 될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적정 가격에 잘 파시고 50에서 100% 혹은 익절만 되면 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밑으로 쭉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물타기를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한 30% 이상 빠졌을 때 대응한다. 그 기본 자세로 대응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 나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계기업과 금융권인데요. 여기까지는 지난주까지 계속 본 거고요. 이제 이게 이 데이터가 갱신됐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갱신은 안 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은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또 높아지면 또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중소형 건설사 17%는 한계기업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체가 잘못되면은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건설사 건설 위험 완화가 되고 부동산 연착륙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잠재 리스크가 있고 이거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지목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나오죠. 제2금융권이랑 이 한계기업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래서 이게 부실을 지금 부도가 나는 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만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신협도 이렇게 보세요. 중징계도 이런 부분들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KB가 이거를 떠안고 있죠. 저신용자의 대출권. 그러니까 부도만 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부도 나는 부실 채권들만 여기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꽝 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민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돈이 풀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한 빚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세션과 경기 침체입니다. 동일하게 70%고요. 이건 뭐 특히 없고 GPT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게 또 하나의 버블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전기차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로 ESG로 넘어가는 경제 구조에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지 전기차 자체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공포는 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걱정 안 하고 그때는 다시 디플레를 걱정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고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착륙을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고 상수로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그러니까 대응하기 훨씬 더 편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5.25를 계속 예측을 했는데 지금 5까지 올라와 있고요. 5.25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25에서 머물 것 같아요. 이번에 사태가 터짐으로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치는 떨어지고 있죠. 이제 금리 올 때까지 왔다라는 걸 여기서 시그널 2년짜리 2년 안에 터진다는 말입니다. 1년짜리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요 간격 안에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 예측은 그렇게 된다. 단기적으로 돈은 없어서 이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1년짜리가. 1년만 버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고 우리도 1년 이상을 버티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꼭 들고 가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순환매로. 그러면 본전이 오더라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연중 긴축이 끝나간다. 일본 빼고 상승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긴축이 끝난다는 말은 디플레이션이 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플레이션이 먼저 와야 연준 긴축이 나온다.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이제 그만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 상황이고요. 다음 달 6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6월 14일로 이제 바뀐 거고요. 5월 3일 날 이제 이렇게 5월 3일 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달 이번 한 앞달은 이제 끝난 거고 다음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거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거의 확률 유지의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식시장에 그 드랍되는 그런 모습이
위험한 모습이 5월에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5월부터 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뭐 조금 더 올려서 시장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난 한 달 전보다 여기 있었던 게 이제 내려온 건 맞아요. 이렇게 내려온 건 맞으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시장은 경기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온다고 해서 투자하기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다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확실하게 돈을 팍 풀어준다는 게 보였고 급락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왔는데 디플레이션도 터졌고요. 근데 지금은 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섣불리 예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현금을 좀 하시다가 터지면 그때 대응해도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터지더라도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된다는 게 보이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결국에는 사변판 걷듯이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에서 상승이 나올 때 핵심 고리는 330과 340을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3월 16일자 이후로 갱신이 안 돼서 그대로 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대로 조금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올라갔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안 좋았던 걸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중국 부동산과 은행에서 1000조가 넘어요. 1400조가 저축이 늘어났는데 이거 다 이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손실 나고 실패한 사람들은 부채가 되겠죠. 그게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회복 신호 있지만 시간 더 필요한 거 맞는 것 같고요. 억만장자 크게 줄었다. 그 다음에 올해 소비 회복이 어렵고 부동산 소비도 부진할 거다. 여계부채 구조조정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여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이나 그쪽에서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티그룹은 그거 중국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은 비트코인하고 둘 다 뭐 돈거비로 지금 봅니다. 봅니지만 이 둘 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견제 법안도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화 때문에 다행히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노선 자체가 지금 중국은 X고 미국이 동그라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떨어지고 중국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혜택을 조금 못 받지 않나.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도 같이 성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죠. 예, 원래는 이걸 넘어서는 파고가 되는데 중국이 꽉 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뭐라 말을 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현명하게 잘 대응이 필요한 건데 저는 지금은 현명한 거 개념보다 팩트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이 잘 버티긴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이 안 좋아질 때 같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면서 시장 대응 조금 해주시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점에는 주변에서 시그널이 나와요. 대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투자하겠다 하면 그때는 하면 안 되고요. 대출에 대해서 나라가 좀 더 허용폭을 넓혀줄 때 주식담보대출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위험 점검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위에 있는 목차 중에서 일부 특히 중국 위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가셔 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계속되면 중국은 위험해지는 거 맞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설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숨 돌리고 자기들의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빼고 위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